SEC가 마침내 XRP 편을 들어준 걸까요? 최근 SEC 내부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뒤흔들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알아채지 못한 이 결정적 신호가 무엇인지 오늘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 SEC는 리플과의 지루한 법적 공방을 길게 끌어오며 XRP의 발목을 잡아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XRP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에도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심하게 눌려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 과정에 지쳐갔고 XRP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SEC 고위 관계자가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중 규제 명확성을 갖춘 자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 발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시점과 그때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SEC는 바로 직전까지도 수많은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규정하며 소송을 쏟아냈고 시장 전체는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규제의 명확성을 통과한 자산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던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판을 뒤집을 거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다른 자산들과 달리 이미 법원으로부터 비증권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일부 받아낸 XRP의 독보적 위치를 암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도 아니고 말실수도 아닙니다. SEC가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XRP를 어떤 위치에 두고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수많은 중앙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성과 규제 준수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언제 증권으로 판명되어 거래가 멈출지 모르는 자산을 함부로 쓰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XRP는 바로 이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미 사법부를 통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SEC조차 이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물밑에서 XRP 생태계에 조용히 발을 담그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에 규제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유일한 디지털 자산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XRP는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선점의 물량을 확보한다면 머지않아 XRP로 인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풀을 손에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리플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내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 수혜 종목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한다면 리플 한 종목에만 집중했을 때보다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온도 코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자사의 대표 토큰화 상품인 온도 단기, 미국 국채 펀드를 리플의 리플레저에 공식 출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온도 코인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실물,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들 펀드의 대장주 코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향으로 온도 코인은 블랙록과 리플이라는 연결고리 덕분에 1년 만에 무려 4200%나 폭등했습니다. 계산해보면요. 그때 100만 원만 넣어뒀어도 지금쯤 4억 2천만 원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대장주 XRP만 들고 가는 것보다 그 수혜를 직접 흡수할 저평가, 수혜 종목을 반드시 함께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2의 온도 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요, 이 시장의 판을 짜는 가장 영리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보다도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다는 그 남자 바로 피터 틸입니다. 자, 그러면 피터 틸이 대체 누구길래 우리는 이 사람의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우선 피터 틸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1998년에 페이팔을 만들었고 2002년에 이베이에 15억 달러로 매각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창업 초기에 최초로 500만 달러를 투자해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 큰 부를 쌓았고 이후에는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세워 미국 국방부와 CIA 같은 비밀 기관들과 단독 파트너십을 맺기까지 했죠. 그렇게 피터 틸은 미국 정부의 눈과 귀 역할을 맡게 되었고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피터 틸이다. 그저 음모론으로 넘기기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한데요. 현재 미국의 부통령 JD 벤스는 피터 틸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 피터 틸이 직접 트럼프에게 JD를 소개해줬고 상원의원 선거에 1천만 달러까지 지원했죠. 트럼프 정부에서 AI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는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을 만든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피터 틸이 만든 팔란티어는 CIA, FBI, NSA를 포함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전부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누군가를 감시하고 추적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를 바로 이 피터 틸의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피터 틸을 지난 2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한 적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피터 틸은 사실 리플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리플이 아직 오픈코인이라는 이름이었을 때 피터 틸의 벤처 캐피탈인 파운더스 펀드가 시드 라운드로 참여했었습니다. 이건 찌라시가 아닙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직접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진 피터 틸이 12년 전부터 이미 XRP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투자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는 피터 틸이 투자한 기관용 거래소 블리시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상장했고요. 지난 8월에는 블리시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IPO 대금 11억 5천만 달러 중 일부를 RLUSD로 결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미국 IPO 역사상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터 틸의 돈은 1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리플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터 틸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는 내용에는 유튜브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핵심 투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터 틸의 투자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코인을 사지 말고 코인이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를 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골드러시를 떠올려 보세요. 금을 캐러 갔던 사람들 중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된 건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죠. 피터 틸도 완전히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코인 그 자체보다 코인 시장이 굴러가게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1998년 피터 틸이 페이팔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목표는 단순한 간편 결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꿈은 정부와 은행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것이었죠. 사용자가 달러를 페이팔에 넣으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페이팔 안에서만 돌게 만들고 그 돈으로 이자 수익까지 내는 정부 허가 없이 인터넷으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꿈꿨던 건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불법 은행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터 틸은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한 번에 큰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10년대에 비트코인을 발견합니다. 비트코인은 본사도 없고 대표도 없으니 정부가 공격할 타깃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피터 틸은 비트코인에 열광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고로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는 완벽하지만 피터 틸이 원했던 건 금고가 아니라 은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죠. 코드로 짜두면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피터 틸이 1998년에 꿈꿨던 것들이 20년 뒤 이더리움 위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피터 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더리움을 마구 사들였을까요? 아닙니다. 피터 틸은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공장을 장악하기 위해 제국을 쌓기 시작합니다. 블리시라는 기관 거래소에 투자하며 자금 흐름의 심장을 잡았고요. 팍소스라는 규제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 투자하며 합법성이라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코인데스크 인수에 관여하며 시장의 확성기까지 손에 넣게 되죠. 그리고 지난 7월 결정타가 터집니다. 이더리움 137억 달러치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 넘는 규모를 보유하던 이더리움의 중앙은행 피터 틸의 펀드가 비트마인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비트마인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3,950%나 폭등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는 3개월 만에 14개에서 368개로 무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터 틸의 설계도는 이렇게 보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공장은 이더리움, 그 돈을 담는 금고는 비트마인, 자금이 흐르는 통로는 블리시 거래소,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시하는 CCTV는 팔란티어라는 것이죠.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틸의 시선은 이더리움에서 리플 XRP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성공 공식을 XRP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더리움 거래소 블리시에 해당하는 건 XRP 기반의 DEX 즉 탈중앙화 거래소이고 스테이블 코인 팍소스에 해당하는 것은 리플이 만든 RLUSD 생태계이며 트레저리 기업 비트마인에 해당하는 것은 XRP를 대량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이고 토크나이즈 인프라는 리플이 출시한 MPT 다목적 토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XRPL의 생태계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 TVL은 약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이더리움 TVL은 500억 달러입니다. 즉, XRP가 이더리움의 0.16%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인데요. 이게 과연 리플에게 리스크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XRP가 엄청난 성장 여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8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만 가도 12.5배입니다. 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XRP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흡수하면서 XRP보다 더 큰 폭발적 수익을 만들어갈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바로 제2의 온도 코인 후보로서 우리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느냐? 제가 구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피터 틸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연결성입니다. 자, 온도 코인이 왜 폭등했습니까?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연결됐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리플의 공식 파트너인 산탄데르, SBI 홀딩스, 트랑글로 같은 기관과 연결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승인입니다. 피터 틸이 블리시와 팍소스에 투자한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규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에 거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인프라냐 앱이냐입니다. 피터 틸은 단 하나의 코인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데이터 분석처럼 인프라에 투자하죠. 우리도 XRP 생태계에서 DX, 브리지, 오라클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F 공식 같은 걸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기관은 분기마다 무엇을 매수했는지 13F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비트마인 기관 투자자가 14개에서 368개로 들었던 것처럼 기관들이 조용히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이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